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위 전도유망한 헤드헌팅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나이는 올해로 30 초반이고요. 사실 그동안 남자친구들을 사귀면서 남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생에는 그냥 일만 하다 죽나 보다 했는데 그중에 괜찮다 싶은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결혼이라는 걸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역시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려 봐야 진면목이 나온다고 막대먹은 남자친구 여동생 덕분에 정신 차리고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한번 좋게 보기 시작하니까 웬만한 결점들은 크게 신경 쓰이지가 않았거든요. 아마도 남친 여동생이 아니었다면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에 속아 지금쯤 결혼을 하고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아무리 가족이니까 넘어가주고 감싸 안아준다 해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그 지경까지 놔둘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저는 현재 나름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꽤나 복잡합니다. 구인구직을 알선해주는 일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벼룩시장이나 인력사무실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상대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들 대부분이 고스펙에 연봉 1억은 훌쩍 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소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박사학위를 가진 경력직 종사자들이 구직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말이에요. 아름아름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에이전트 같은 곳을 경유해서 정보를 얻거든요. 아무튼 제 직업은 이 정도로만 소개하고 한때 제가 남편감으로 합격점을 줬던 남자친구는 일반 회사원이긴 한데 대기업 계열사 정규직입니다. 물론 정규직이라는 장점만 제외하면 월급이나 사내복지는 그저 그렇긴 해요. 친구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는 허우대 멀쩡하고 성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딱히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거기다 저랑 코드가 맞는 부분이 많다 보니 생각보다 빨리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4살이 많은데 대화도 잘 통해서 나이 차이는 거의 못 느껴봤네요. 거기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부드러울 때랑 단호할 때가 확실하다는 점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욱하는 성격이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평소에는 저한테 다 맞춰줄 만큼 다정다감한 편이죠. 그렇다고 해도 솔직히 모든 일에 여자 눈치 보고 맞춰주는 남자 매력 없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상황 정리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어요. 한마디로 밀당의 귀재였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저희는 사귀는 동안 큰 갈등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서 다른 연인들처럼 영화 보고 밥 먹고 종종 차 타고 맛집 투어나 경치 좋은 곳으로 캠핑도 다니면서 사랑을 키워갔죠.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던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여기서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지방에서 살고 계십니다. 두 분 다 최근까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고 노후를 보내고 계시다고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나이가 30 중반이 넘어가면서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도 남자친구가 좋았고 결혼에 대해서 딱히 환상은 없지만 그렇다고 거부감이 있는 것도 아니라 자연스럽게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네요. 그동안은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 역시 각자의 가족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을 안 했어요. 일부러 피한 것까지는 아니었고 연애하는데 상대방 가족까지 신경 쓴다는 게 과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을 생각하게 되니 슬슬 남자친구의 가족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아래로 남동생 하나 있고 부모님 두 분 모두 정정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조건도 평균은 훨씬 웃돈다고 생각하고요. 저랑 반대로 부모님이나 남동생은 조용한 편이거든요. 저만 직설적이다 보니 꺼내기 힘든 말은 거의 다 제가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별 문제 없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 남자친구가 자기 여동생 이야기를 할 때는 미묘하게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일단 남자친구 여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제법 많이 났어요. 7살 차이인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27인데 아직까지 대학생이랍니다. 중간중간 휴학이다 어학연수다 해서 이제 졸업반이래요. 그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성격도 보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외가와 친가 모두 통틀어서 유일한 딸이다 보니 어려서부터 온갖 공주 대접은 다 받고 자랐다는데 남자친구 말로는 철이 조금 없지만 애 자체는 착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아직 직접 본 건 아니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요.
솔직히 말해서 남자친구랑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마주치면 뭐 얼마나 마주치겠나 싶은 안일함도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남자친구 여동생을 처음 보자마자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 얼굴 뵈러 가는 거라 일단 선물부터 뭘 사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 무난한 게 제일이라는 생각에 과일 케이크랑 와인을 준비했죠. 식사가 끝나고 다 같이 먹으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케이크와 와인을 내려놓자마자 저는 안중에도 없는 듯이 와인을 냅다 채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말에 자기 친구 생일 파티할 때 가져갈 거랍니다. 심지어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 손 떼면 가만히 안 둔다며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버릇없이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사온 사람은 전데 한마디 양해도 안 구하고 자기 거인 마냥 가져가는 건 대체 어느 나라 매너인가 싶었네요. 저는 속으로 이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런 버르장머리를 보고도 남자친구 부모님은 물론이고 남자친구까지 아무 말도 없는 걸 보고 또 한 번 놀랬습니다. 저희 집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을 상황이었거든요. 제 남동생도 저랑 5살 차이가 나는데 어릴 때부터 엄청 엄하게 키우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손자 노래를 부르시며 은근히 시집살이를 제법 시키시는 상황에서 낳은 동생이라 어떻게 보면 오냐오냐 키우실 만도 하잖아요. 하지만 아빠나 엄마 두 분 모두 아끼는 자식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한다는 주의셨죠. 남들한테 내 새끼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 하시면서요. 아무튼 개념 없는 남자친구 여동생은 하는 거 하나하나 전부 다 눈에 거슬렸는데 가장 짜증이 났던 건 바로 초면인 저한테 반말을 찍찍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집단에는 애교를 섞어서 말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를 언제 봤다고 자꾸만 이랬어 저랬어 하는 건지 진짜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 싶었네요. 그나마 남자친구가 한마디를 하던가고요. 곧 새언니가 될 사람인데 나중에 친해지면 그때 편하게 말하라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님이 입을 삐죽 내미시면서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것 가지고 뭐라 하냐 오히려 남자친구를 타박하셨어요. 막말로 몇 년 있으면 30 아닙니까? 요즘 사회생활할 때 어느 미친 인간이 초면에 반말을 한답니까? 특히나 친해지고 싶으면 더더욱 조심을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저런 식으로 자식 교육을 했으니 애가 저 모양이구나 싶긴 했네요. 어찌되었건 그래도 저 온다고 솜씨를 발휘하신 덕분에 푸짐한 상치 차려졌고 드디어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 될 사람들 가족들을 처음 만난 자리이니 음식 맛을 오로지 느낄 수는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참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친구 여동생이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더니 오늘따라 간이 엉망이라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손님이 와 있으면 그래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게 기본 매너 아닌가요? 그리고 음식 준비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엄마 아닙니까? 그런데도 남자친구 어머님은 뒤통수를 한 대 갈겨주지는 못할 망정 각종 양념통을 들고 오시더니 몇 번이고 간을 다시 보시더군요. 서른이 다 돼가는 다 큰 딸내미 반찬 투정에 안절부절 못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식사를 마친 후에 과일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도 남자친구 여동생의 개념 없는 행동은 끝을 모르게 계속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께서 사과랑 배를 내오시길래 예의상 제가 깎을게요 했더니 바로 주시더군요. 그래서 나름 신경 써서 사과부터 깎기 시작했는데 아니 남자친구 여동생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라고 하면서 까가놓기가 무섭게 지 입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저는 둘째치고라도 하다못해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먼저 드셔보라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도대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우면 저 정도까지 아나무인이 되는지 궁금할 따름이었네요. 우여곡절 끝에 찝찝한 첫 만남을 뒤로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제가 남자친구한테 그랬어요. 솔직히 오빠네 집안 분위기가 적응이 안 된다고요. 우리 집이랑 너무 달라서 무척이나 당황스럽다고 말을 했더니 남자친구 역시 제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지 한 번에 알아듣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차근차근 제가 느꼈던 걸 말해줬습니다. 초면부터 반말짓거리에 예의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고 아무리 귀하게 키웠다고 해도 최소한의 기본 매너도 안 가르친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한숨부터 푹 쉬더라고요. 자기도 인정한다면서 그래도 우리가 결혼하면 얼마나 자주 보겠냐는 거예요. 거기다 곧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갈 예정이라는데 그럼 졸업은 언제쯤이나 하려는 건지 그것도 한심하더군요. 비록 남자친구네가 중산층 수준은 된다고 하지만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하루빨리 졸업해서 돈벌이를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어학연수를 또 간답니까?
이래저래 짜증나고 불만만 생겼네요. 그나마 남자친구가 자기 여동생 상태가 별로라는 건 인정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여달랄까요?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는 남자친구 말에 설득이 돼버린 저는 그날 일은 그냥 가슴에만 묻어두고 넘겨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 배려해 주신 덕에 장소는 남자친구 부모님이 사시는 동네에서 하기로 했죠. 저희 엄마는 상견례도 중요하지만 오랜만에 가족여행한다는 기분이라며 들뜬 눈치였어요. 물론 남자친구한테 사전에 제가 미리 말해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도 남동생을 데리고 가지 않을 테니 남자친구 여동생도 부르지 말라는 거였죠. 아무래도 어른들 모시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자리니까 괜히 분위기 흐리는 걸 원치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도 알겠다고 대답을 했으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걱정이나 의심도 없었는데 정작 상견례 장소에 도착을 하니 남자친구 여동생이 버젓이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황당해서 남자친구를 따로 불러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여기 도착해서 알았다고 하는데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나마 남자친구가 대놓고 물어보긴 했습니다. 어른들이랑 결혼 당사자만 모인다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여기 왜 나왔냐고 하니까 남자친구 여동생은 입이 대빨 나오더니 집에 있어봤자 심심해서 부모님 따라 나왔답니다. 아니 누구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결혼에 대해서 의논하는 자리가 남자친구 여동생한테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 수준인가 보더라고요. 옆에서 어머님도 하신다는 말이 집에 딱히 먹을 것도 없고 해서 데리고 나왔다네요.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돌아 나올 수도 없는 노르디고에서 일단은 신혼집부터 혼수나 예물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사실 저나 남자친구나 모아놓은 돈이 제법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8천만 원에 남자친구가 7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2천 보태주시고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3천만 원 해서 각각 1억씩 마련하기로 사전에 대충 조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지원해 주시기로 한 3천만 원은 힘들 것 같다는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이유라도 알고 싶어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남자친구 여동생이 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더군요. 자기가 어학연수 가는데 쓸 거랍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 아버님은 그래도 자기 아들이 정규직이라 참 다행이라면서 화제를 돌리려 하셨고 어머님 역시 자기 딸이 아직 어려서 자기들이 도와줘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시더라고요. 그 나이 먹도록 부모 등에 빨대 꽂고 사는 남자친구 여동생도 한심하지만 그보다 더 답이 없는 건 남자친구 부모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큰 딸이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지 아직까지 저렇게 어린애 취급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식 앞길 망친다는 걸 모르시나 봅니다. 일단 돈 문제에서 한번 욱하는 걸 겨우 참았어요. 저희 부모님 성격에 그러시냐고 넘어가실 게 뻔해서 제가 한마디 나섰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그럼 남자친구 예산이 7천만 원인 게 맞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맞답니다. 그럼 저도 1천만 원은 빼고 똑같이 7천만 원 맞춰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애초에 저한테 보태주시려던 2천만 원이랑 제 돈 1천만 원 보태서 저희도 나중에 제 동생 결혼할 때 보태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상견례 당일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결혼 비용이 깎인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짜증났고 그 돈이 하필 남자친구 여동생한테 간다는 점도 너무 화가 나서 저도 그렇게 질러버린 거거든요. 당연히 분위기 삽시간에 싸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남자친구가 당황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그 시점에 이미 제 마음도 반쯤은 이 결혼을 해야 하나 의구심이 들었던 터라 남자친구가 당황하던 말던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처음에 결혼을 이야기할 때부터 반반 결혼하자고 했기 때문에 남자 쪽 예산과 동일하게 하는 게 이상할 건 없다고 생각한다. 딱 여기까지 말을 했을 때 역시나 남자친구 여동생이 끼어들더군요. 뭐라더라. 자기들은 당장 써야 할 곳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근데 우리 쪽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땡깡 쓰는 거 아니냐입니다. 제 동생이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는데 그 돈을 왜 벌써 준비하냐는 뜻이었죠. 진짜 살면서 개념 없는 인간들을 안 만나본 건 아니지만 남자친구 여동생처럼 설쳐대는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자친구랑 남자친구 부모님 모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딱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 집안과 결혼을 해봐야 제 앞에는 불행만 가득할 게 눈에 보이는 듯 하더군요. 더 이상 참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남자친구 여동생을 노려보며 제발 너는 좀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언성을 높였어요.
네 덕분에 나도 이제 정신 차렸다고 말하면서 남자친구 부모님께 저 그냥 이 결혼 안 할 테니까 귀한 따님 어학연수 실컷 시켜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에 남자친구 부모님에게도 한마디 쏘아붙였어요. 자기 자식이 소중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거라고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나대냐고 당신들이 자식 아끼는 만큼 나 역시도 이 자리에 있는 내 부모가 소중하다 소리쳤네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와 버렸네요. 오는 길 내내 부모님께서 더 안절부절하셨어요. 진짜 괜찮겠냐고 당신들이 볼 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 같다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똑부러지게 대답을 했죠. 저딴 집안에 시집 가느니 평생 혼자 살겠다고요. 엄마 아빠는 그 집 딸을 오늘 처음 봐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번부터 안간힘을 다해서 참아온 거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그제야 이해를 해주시는 듯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무작정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사과를 하는데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려는 거라는 걸요. 막말로 돈도 나보다 못 벌고 그렇다고 미래가 엄청나게 보장된 것도 아닌데 굳이 내가 왜 오빠랑 결혼해야 하냐 한마디 했어요. 그나마 합리적으로 경우가 바른 사람 같아서 그거 하나 믿고 결혼하려 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본 것 같다. 그러니까 찌질하게 들러붙지 말고 네 갈 길 가라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자기도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그 후로는 연락 없네요. 그렇게 저는 성공적으로 파혼에 성공했고 지금은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 주변에 파혼 소식을 알렸을 때 반응들이 제 예상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를 욕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며 용기 있게 선택 잘했다고 격려까지 해주시더군요. 비록 앞으로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올 것 같지는 않지만 설령 다시 연락을 해온다고 해도 저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당분간은 제 미래만 걱정하며 열심히 저만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이만 사연을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